애니메이션의 역사 속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을 형성해 왔습니다. 때로는 그 관계가 서로의 신념을 증명하기 위한 가장 치열한 전장으로 변모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마주할 명대결은 바로 현대 액션 연출의 정점을 찍은 사이타마와 제노스의 모의 대련입니다. 제노스는 스승인 사이타마의 절대적인 강함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도전에 임합니다. 대련이 시작되자마자 제노스의 전신기계 장치들이 엄청난 굉음을 내며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제노스는 지면을 박차고 나가며 순식간에 눈으로 쫓을 수 없는 초고속 이동을 선보입니다. 하지만 사이타마는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멍한 표정으로 제자의 돌격을 기다립니다. 제노스의 소각포가 불을 뿜으며 거대한 화염 폭풍이 사이타마의 전면을 완전히 덮쳐버립니다. 대지를 불태우는 압도적인 화력에도 불구하고 그 연기 속에서 사이타마는 유유히 걸어 나옵니다. 제노스는 스승의 그림자조차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제노스는 다시 한번 공중으로 도약하여 연속적인 발차기와 에너지 포격을 사방으로 퍼붓습니다. 사이타마는 그 모든 공격을 가벼운 스텝만으로 종이 한 장 차이로 전부 회피해냅니다. 제노스는 비로소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존재가 얼마나 거대한 벽인지 온몸으로 실감하게 됩니다.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제노스의 등 뒤로 순식간에 사이타마의 거대한 실루엣이 나타납니다. 사이타마의 주먹이 제노스의 얼굴 바로 앞에서 멈추는 순간 순수한 물리적 풍압만으로 거대한 산맥이 날아가 버립니다. 제노스는 스승의 진정한 힘의 편린을 목도하고 깊은 경외감과 함께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 대련이 힘의 격차를 보여주는 유쾌하면서도 압도적인 싸움이었다면 다음 대결은 피눈물 나는 비극의 시작입니다. 바로 나뭇잎 마을의 3대 호카게인 히루젠과 그의 가장 아끼던 제자 오로치마루의 비극적인 생사결입니다. 오로치마루는 자신의 뒤틀린 야망과 영생에 대한 집착을 실현하기 위해 스승의 목숨을 노리고 돌아왔습니다. 히루젠은 과거 제자의 타락을 눈감아 주었던 자신의 나약함을 자책하며 무거운 전투복을 입습니다. 오로치마루는 금기된 술법인 예토전생을 사용하여 과거의 전설적인 호카게들을 소환해냅니다. 스승의 손으로 키워낸 제자가 이제는 스승의 선대들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공격하는 최악의 불효가 자행됩니다. 늙고 지친 호카게는 홀로 2명의 전설적인 선대 호카게와 잔인한 제자를 동시에 상대해야만 합니다. 치열한 인술의 향연 속에서 지붕은 산산조각 나고 사방에서 거대한 토둔과 수둔이 부딪힙니다. 히루젠은 노익장을 과시하며 고난도의 술법들을 연속으로 받아치지만 점차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오로치마루는 스승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승리를 확신한 듯 잔인하고 비열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마을을 지키고 이 비극적인 사슬을 끊기 위해 히루젠은 마침내 금단의 궁극기인 시기봉진을 결심합니다. 히루젠의 등 뒤로 거대하고 기괴한 형태의 사신이 그 끔찍한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술법은 상대의 영혼을 봉인하는 대신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하는 동기어진의 절대적인 결점 병기입니다. 사신의 손이 선대 호카게들의 영혼을 차례대로 붙잡아 히루젠의 몸속으로 끌어당겨 봉인합니다. 마침내 히루젠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오로치마루의 본체를 향해 돌격하여 그의 영혼을 움켜잡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뽑혀나가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오로치마루는 미친 듯이 발악하며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오로치마루는 자신의 쿠사나기 검을 조종하여 히루젠의 가슴을 깊숙이 찔러 관통해버립니다. 가슴에 검이 꽂힌 상태에서도 늙은 호카게는 결코 제자의 영혼을 잡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노쇠한 몸으로 오로치마루의 영혼 전체를 끌어내기에는 그의 생명력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결국 히루젠은 오로치마루의 영혼 전체 대신 그의 양팔만을 잘라내어 봉인하는 차선책을 선택합니다. 양팔의 영혼을 잃어버린 오로치마루의 실제 팔이 까맣게 괴사하며 쓸모없게 변해버립니다. 모든 힘을 소진한 히루젠은 과거 어린 시절 순수했던 제자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침내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쓰러집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스승은 그렇게 마을을 지켜내고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오로치마루는 팔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남아 또 다른 거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스승의 희생이 남긴 불씨는 여전히 위태롭고 어둠 속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복수의 칼날이 다음 사제들을 기다립니다. 나뭇잎 마을을 뒤흔든 비극의 연쇄 속에서 다음 장에서는 영혼의 한계를 시험하는 더욱 잔혹하고 아름다운 사투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비극적인 나뭇잎 마을의 잔혹한 연쇄가 끝난 뒤 우리는 영혼의 깊은 심연 속에서 칼날을 부딪히는 두 괴물을 만나게 됩니다. 소울 소사이어티의 가장 깊은 어둠이 내린 무관에서 초대 켄파치 우노하나 레츠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오직 더 강한 싸움만을 갈망해온 전투의 귀기 자라키 켄파치가 서서 살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진 기묘한 업보를 끊어내기 위한 잔혹한 의식입니다. 과거의 어린 자라키에게 유일한 패배를 안겨주었던 스승 우노하나는 제자의 잠긴 한계를 풀기 위해 검을 뽑아듭니다. 자라키는 본능적으로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며 무지막지한 힘으로 검을 하향 조정하여 내리찍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참격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 무관 전체가 요동치며 무시무시한 충격파를 만들어냅니다. 우노하나의 검술은 너무나 정교하여 자라키의 거친 맹공을 순식간에 흘려버리고 그의 살점을 파고듭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때마다 자라키는 죽음의 문턱에서 과거에 스스로 봉인했던 진정한 힘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합니다. 우노하나는 제자가 자신을 넘어서기를 바라며 회도 스킬로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다시 검을 겨눕니다. 죽음과 재생이 끝없이 반복되는 가혹한 굴레 속에서 자라키의 야수 같은 본능이 완전히 깨어납니다. 이제 우노하나는 자신의 진짜 모습인 대학당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며 만해인 개진을 해방합니다. 세상이 핏빛으로 물들고 사방에서 살을 녹이는 잔혹한 안개가 피어오르며 사투는 극점으로 치닫습니다. 몸이 녹아내리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라키는 오직 스승을 뵐 수 있다는 기쁨 하나로 칼을 휘두릅니다. 마침내 자라키의 거대한 일격이 우노하나의 가슴을 깊숙이 꿰뚫으며 기나긴 사제 관계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스승의 쓰러지는 몸을 붙잡은 자라키는 처음으로 싸움의 승리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오열합니다. 제자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떠난 스승의 고결한 희생은 가슴 먹먹한 여운을 남기며 무대를 다음 이야기로 넘깁니다. 칼날로 소통했던 잔혹한 세계를 벗어나 우리는 현대의 평범한 도시 골목에 위치한 기묘한 사무실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영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영등등 상담소를 운영하는 자칭 천재 영능력자 레이겐 아라타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밑에는 엄청난 초능력을 숨기고 있지만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은 중학생 모브가 서 있습니다. 레이겐은 온갖 현란한 말재주와 사기적인 마사지 기술로 진짜 악령들을 퇴치하는 기행을 선보입니다. 모브는 그런 스승의 황당한 행동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자신의 거대한 힘을 다스리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거대한 악의 조직 손톱이 나타나 도시를 파괴하면서 이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강력한 적들의 무자비한 공격 앞에 무력한 인간인 레이겐은 순식간에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소중한 스승이 무참히 당하는 모습을 본 모브의 마음속에서 억눌려 있던 감정의 수치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마침내 수치 고백이 100%를 돌파하는 순간 모브는 인간의 이성을 잃고 오직 파괴만을 일삼는 괴물로 각성합니다. 폭주하는 모브의 에너지는 주변의 모든 건물을 종잇장처럼 구기며 도시 전체를 삼킬 듯이 팽창합니다. 적들조차 그 압도적인 공포 앞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바쁜 아수라장이 펼쳐집니다. 오직 레이겐만이 그 파멸의 소용돌이 중심부를 향해 아무런 초능력도 없이 맨몸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날카로운 파편들이 몸을 찢고 강력한 중력이 앞길을 가로막아도 레이겐은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제자가 괴물이 되어 평생의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둘 수 없다는 스승의 절박한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폭주의 한복판에 도달한 레이겐은 마침내 모브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소년의 어깨를 꽉 움켜잡습니다. 순간 모브의 파괴적인 에너지가 레이겐을 덮쳐 당장이라도 소멸시킬 듯한 위험한 기류가 흐릅니다. 하지만 레이겐은 도망치지 않고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초능력 없는 진실을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사기꾼으로 살아온 비겁한 자신을 믿어준 유일한 사람인 제자에게 미안하다는 눈물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힘을 가졌다고 해서 특별한 괴물이 될 필요는 없으며 너는 그저 평범한 아이일 뿐이라고 안아줍니다. 진심 어린 위로를 받은 모브의 하얗게 변했던 눈동자가 원래의 맑고 순수한 중학생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도취적인 폭풍이 완전히 가라앉고 두 사람은 무너진 잔해 위에서 서로를 의지한 채 조용히 일어섭니다. 아무런 힘이 없던 스승이 오직 진심의 무게 하나로 세상을 구하고 제자의 마음을 치유해낸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말과 검으로 제자들을 이끈 스승들의 감동이 가시기도 전에 다음 장에서는 거친 야생 속에서 싹튼 더욱 기묘하고 냉혹한 사제의 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선 장에서 살펴본 사제들의 뜨거운 유대를 뒤로한 채
이제 우리는 거친 야생과도 같은 전장 속에서 피어난 더 냉혹하고도 깊은 인연의 세계로 발을 내딛습니다. 전설적인 대결의 대미를 장식할 이번 장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마법 세계의 절대적인 강자 길다트와 그의 제자이자 아들 같은 존재인 나치입니다. 페어리테일의 최강 마도사로 불리는 길다트는 언제나 나치가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자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S급 마도사 승급 시험이라는 엄숙한 무대에서 마침내 두 사람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진정한 전사로서 마주하게 됩니다. 나츠는 자신의 모든 힘을 쥐어짜내며 거대한 불꽃을 주먹에 두르고 스승을 향해 무모할 정도로 맹렬하게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길다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 한 걸음의 미동도 없이 그 압도적인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낼 준비를 합니다. 나치의 모든 마력이 담긴 강력한 화염 공격은 길다트의 손끝에 닿는 순간 허무하게 분쇄되어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자신의 공격이 전혀 통하지 않자 나츠는 더욱 분노하며 끝없는 난타를 퍼붓지만 스승의 방어막은 무겁고 견고했습니다. 이때 길다트는 장난기 가득했던 눈빛을 거두고 진정한 강자의 위압감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마력의 압력은 주위의 거대한 암석들마저 순식간에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이라는 공포의 실체를 마주한 나츠는 주먹을 쥔 채 그대로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무릎을 꿇고 주저앉은 제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길다트는 강함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조용히 건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공포를 아는 자만이 비로소 타인에게 진정으로 상냥해질 수 있다는 위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스승의 깊은 가르침을 온몸으로 깨달은 나츠는 마침내 자신의 미숙함을 눈물로 인정하며 한 단계 더 높은 정신적 성장을 이뤄냅니다. 이 아름다운 양지의 가르침과 완전히 대조되는 가장 어둡고 처절한 음지에서 싹튼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제관계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향해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토르핀과 그 복수의 대상이자 스승이었던 바이킹 우두머리 아세라드입니다. 어린 토르핀은 오직 아세라드의 목을 정당한 결투로 베어버리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그의 용병단에 들어가 꾸준히를 자처했습니다. 아세라드는 자신을 죽이려는 이 늑대 같은 소년에게 전장에서 살아남는 법과 검을 휘두르는 혹독한 기술들을 역설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증오로 가득 찬 원수지간이었지만 전장의 참혹함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긴 세월 동안 수많은 결투를 거치며 토르핀은 성장했지만 아세라드의 노련함과 영악한 벽을 단 한 번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인하게도 이 기묘한 사제관계를 비극적인 파멸의 구렁텅이로 사정없이 몰고 갑니다. 자신의 고향과 왕자를 지키기 위해 아세라드는 스스로 미치광이 왕 살해자를 자처하며 국왕의 목을 베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왕궁 안에서 수많은 군사들의 칼날이 아세라드의 몸을 향해 무자비하게 쏟아집니다. 밖에서 이 소식을 듣고 비명을 지르며 달려온 토르핀은 쓰러져가는 아세라드를 품에 안으며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토르핀은 내 손으로 너를 죽여야 한다며 이렇게 허무하게 죽지 말라고 스승의 덜덜 떨리는 멱살을 움켜잡습니다. 죽어가는 아세라드는 피를 토하면서도 자신을 향한 증오로만 삶을 지탱해온 제자를 가여운 눈빛으로 응시합니다. 그는 토르핀에게 언제까지 그런 과거의 유령에 얽매여 살 것이냐며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라고 나지막이 타이릅니다. 진짜 전사가 되라는 스승의 마지막 유언을 끝으로 아세라드의 거칠었던 숨소리는 완전히 멎어버리고 맙니다. 유일한 삶의 목표이자 미워했던 스승을 잃은 토르핀은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공허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단검을 떨어뜨립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은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한 인간이 증오를 딛고 진정한 전사로 거듭나게 만드는 처절한 세례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주한 위대한 스승과 제자들의 대결은 단순한 무력의 충돌을 넘어 신념의 계승이었습니다. 사이타마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통감하고 배움을 청했던 제노스의 진중한 다짐이 그러했습니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 비극적으로 제자의 손에 생을 마감해야 했던 3대 호카게 히루젠의 숭고한 나뭇잎 정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제자의 잠재력을 완전히 깨우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던졌던 우노 하나의 처절한 검과 사랑도 있었습니다. 사기꾼이라는 허울 속에서도 제자의 폭주를 막기 위해 진심 어린 포옹을 건넸던 레이겐의 인간적인 따스함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 험난한 세상 속에서 올바른 길을 비춰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등을 바라보며 성장하고 마침내 그 가르침을 흡수하여 스승이 남긴 위대한 발자국을 당당히 넘어서게 됩니다. 비록 대결의 순간은 피와 눈물로 가득 찬 잔혹한 투쟁이었을지라도 그 안에 담긴 사제의 정은 영원히 퇴색되지 않을 전설로 남았습니다. 이제 모든 갈등은 해소되었고 스승들이 목숨 바쳐 심어둔 위대한 신념의 씨앗들은 제자들의 가슴 속에서 찬란한 꽃을 피워냈습니다. 역사에 영원히 각인될 스승과 제자의 이 위대한 명대결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재미를 넘어 가슴 깊은 감동과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전하며 완벽한 마침표를 찍습니다.